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노정기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노정기 제목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노자는 길 노자이고 정은 여정할 때 그 정자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여정기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정은 어떤 여정을 이야기할 거냐면 삶에 대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삶, 지난 삶을 기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보실게요. 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자, 그러면 목숨이란 깨어진 뱃조각. A는 B라고 해서 우리 은유법이 쓰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자, 우리 목숨은 원관념이 될 거고, 그거를 깨어진 뱃조각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보조관념이죠. 자, 그러면 이 보조관념인 깨어진 뱃조각에다가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시에서요, 형광펜 치는 애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형광펜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화자 자신을 표현한 거, 혹은 자신의 삶을 표현한 거, 이것들을 비유한 것을 우리 형광펜 표시해 볼게요. 화자 자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다가 형광펜 표시할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이렇게 형광펜 치는 애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될 거냐면 자기 자신을 배에다가 많이 비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볼게요. 자, 깨어진 뱃조각이래요. 근데 배가 바다를 다니려면 멀쩡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깨졌다는 거는 언제 이 바닷속에서 다시 배가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이 그만큼 위태위태하다, 불안불안하다, 이걸 의미할 겁니다.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자신의 처지를 지금 드러낸 거예요. 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까 뱃조각 깨졌다고 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을이 항구죽죽한 어촌보다, 항구죽죽하다는 거는 지저분한 이런 의미예요. 자, 지저분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그만큼 어설프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메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요, 오래 묵은 포범이라고 해서 우리 뭐뭐처럼 직유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기의 삶을 또 오래 묵은 포범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포범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배로 만든 돛이거든요. 돛. 자, 그러면 이 돛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오래 묵었대요. 그래서 이 돛이 짱짱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하고 오래 묵었고 그런 표현이에요. 자, 아까 삶이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삶의 티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포범이라고 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런 티끌 같은 삶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 이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위태했던 그런 불안했던 그런 자신의 삶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연이에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건만.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 회상을 하면 즐거운 날이 많았지만 자기 자신은 밤마다 내 꿈은. 자, 우리 여기에서 밤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이 이육사 시인의 시대 현실,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자, 그러면 여기도 짱크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 또 직유법이 쓰이죠. 자, 그러면 자신을 또 비유를 했네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짱크는 여러분 배입니다. 배. 자, 그러면 배는 배인데 어떤 배냐면 밀항하는 배예요. 그러면 어떤 물품들을 몰래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잡힐지 모르고 쫓기듯이 몰래 살고 있는 그런 삶을 표현한 겁니다. 쫓기듯이 몰래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시련 속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이육사 시인이 독립운동가로서 자기가 몰래 자신의 꿈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몰래 살아온 삶,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시련 속의 삶,
이거를 표현한 거겠죠. 자,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자, 그러면 지금 자기를 배로 표현했잖아요. 그 배가 바다의 소금기에 쩔어 있고, 그리고 조수 간만에 차예요. 그 조수에 막 부풀어 올랐다, 배가. 자, 그러면 이 소금과 조수는 바로 시련, 그리고 고난,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시련, 고난 속에서 자기가 쩔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항상 흐릿한 밤에, 그러면 밤, 우리 아까 봤듯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현실이죠. 그 밤에 암초를 벗어나면 또 태풍과 싸워가고, 그래서 시련, 고난 다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련, 고난, 즉 자기는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이런 투쟁의 삶을 살면서 전설 속에서나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호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산호도는 전설 속에서 읽어본 바로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자, 그러면 이상향인데 이육사 시인에게 이상향은 바로 광복, 독립이겠죠. 자, 그래서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구경도 못 해보고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남십자성은 여러분 성자가 별이에요, 별. 자, 그러면 이 별도 비춰주지 않았대요.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해볼게요. 자, 그러면 별은 빛이 나는 거니까 삶의 빛, 즉 삶의 희망을 상징할 거거든요. 자, 이런 희망도 없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이게 지금 화자의 처지겠죠, 처지. 지금 쫓기고 있고 그만큼 많이 지쳤고 그렇지만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이상향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가 기어오르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상향을 향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상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내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궁치는 시궁창 같은 삶을 의미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궁치 같은 삶, 이런 부정적 현실이 열대식물처럼 자기 발목을 에웠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이 쓰여서 우리 직유법이 쓰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열대식물은 지금 시궁창 같은 삶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궁창 같은 삶이 자기 발목을 에웠었대요. 이거 여러분 파리지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파리지옥이 파리가 다가오면은 콱 물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궁창 같은 삶이 자기 발목을 자꾸만 잡는다.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만 하면 자꾸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정적 현실에서 자기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자, 마지막 연입니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자, 우리 여기 뭐뭐인 양이라고 해서 우리 또 직유법이 쓰이죠. 자, 그러면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바닷속에서 막 항해하고 있는 거 누구냐면 바로 화자예요, 화자. 그러면 화자 자신을 이번에는 거미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비유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형광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자신의 모습인데, 화자 자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밀려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바다를 헤엄쳐서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밀려왔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떠밀려왔다, 즉 수동적으로 자기는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육사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게 수동적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내가 스스로 헤엄친 게 아니고 주체적이지 않고 나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자, 그러면 우리 노정은 아까 제목에서 봤던 표현이에요. 이 여정길, 자기 지나온 삶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반추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해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반추는요, 여러분, 삶을 성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새김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성찰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시에 쓰인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대립적 이미지가 쓰인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세모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세모는 다 부정적 현실, 고난, 시련 이런 걸 의미했었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는 이상향, 희망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상황을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상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는 싶은데, 달려가고는 있지만 부정적 현실이 자꾸만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을 부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백적인 어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고백적 어조,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지나온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애를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